4년 가을, 8살 소녀 하나가 작은 마을을 떠나 평안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소녀가 앞으로 겪을 지옥 같은 삶을. 겨울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 10명 중 1명이 죽어나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아이 중 절반 이상이 5살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해이한 시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진 시대입니다. 12단을 입은 귀족 여인들, 우아한 와카시, 겐지 이야기의 낭만.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화려한 문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794년, 간무 천황이 평안경으로 천도하면서 해이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안,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름입니까? 귀족들에게는 평화로웠을지 몰라도 서민들에게 이 시대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95%를 차지했던 서민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선 그들의 집부터 살펴봅시다. 믿기 어렵겠지만 해이한 시대 서민들이 살던 집은 바로 수열식 주거였습니다. 움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집은 땅을 파서 만든 반지하 구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조문시대부터 사용되던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넓이는 겨우 3에서 4m. 한쪽 벽면에는 나무 판자를 대충 엮어 만든 벽이 있었고 지붕은 억새나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춥고 통풍이 잘 안되며 화재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겨울이면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난방이라고는 한가운데에 있는 화로가가 전부였습니다. 침구는 짚이나 마른 잎사귀를 깔아 만들었습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서로 몸을 맞대고 자는 것이 추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위생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거나 나무로 만든 상자에 볼일을 본 후 강에 버렸습니다. 귀족들의 하수는 그대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평안경은 비위생적인 오물 웅덩이였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면 거리는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천연두, 홍역, 볼거리, 이질, 이런 전염병들이 매 세대마다 사람들을 쓸어갔습니다. 812년부터 814년까지 천연두가 대유행했을 때는 일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좁은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살고 거리는 오물로 가득하고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5세 이전 사망률이 55에서 62%였습니다. 태어난 아이 10명 중 6명이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살아남기를.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5명의 아이를 낳아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아이는 2명 정도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린 시절을 넘긴 사람들도 평균 수명은 남성 38세, 여성 40세에 불과했습니다. 귀족의 평균 수명은 남성 33세, 여성 27세였습니다. 귀족이 서민보다 일찍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성 귀족들이 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겨 식사를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에 사용한 독성 화학 물질도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서민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 남은 죽이나 조밥을 데워 먹는 것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무, 된장국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 한 조각이 반찬의 전부였습니다. 쌀은 대부분 세금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30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급 농민은 손에 쥐는 것이 20% 이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역이라는 강제 노동도 있었습니다. 수도공사, 도로건설, 귀족저택 짓기, 이런 일에 무보수로 동원되었습니다. 밭에서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여름이면 풀을 뽑고 물기를 관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온 가족이 허리를 굽히고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살만 되면 밭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조밥 주먹밥 하나와 절인 무가 점심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볼이나 조를 삶고 야생 채소를 데쳐서 먹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음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낫을 갈고 밧줄을 꼬고 옷을 기웠습니다. 밤이 되면 화로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등자는 기름값이 비싸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옷을 껴입은 채 집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은 평균 3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봄 기근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겨울 동안 저장한 식량이 바닥나고 아직 새 수확물이 나오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790년 규슈의 기록에 따르면 한 지방에서만 8만 명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삶아 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흙을 먹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농민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쌀 농사가 잘 안 되는 해에는 밀이나 보리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물 없이 자라는 작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구호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기근이 들면 정부가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이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지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율령체제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근 때 평안경의 거리는 지옥도였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치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개와 까마귀들이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악취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999년 세이쇼나곤의 마쿠라노 소시에 거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늙은 여인이 승려 행세를 하며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귀족 여인들은 그녀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정원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귀족 여인들은 그녀를 재미있어하며 음식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증이 나자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여인은 궁전을 떠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귀족들은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12단을 겹겹이 입고 향수를 조합하는 경연을 열고 와카를 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전에 잠깐 정물을 보고 오후에는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귀족들의 연회상에는 30가지가 넘는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각종 생선, 조개, 채소, 과일, 얼음에 아마즈라라는 감미료를 뿌린 빙수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저장한 얼음을 여름에 꺼내 먹는 사치였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현미나 보리밥에 푸른 채소, 국, 고사리, 장아찌, 생선 한두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설탕은 없었습니다. 감미료는 아마즈라였는데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여러 색깔의 옷을 겹쳐 입어 소매와 옷깃에서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뽐냈습니다. 중네카사네라고 불리는 배색 패턴만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계절마다 행사마다 다른 색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서민 여성들은 고소대라는 간단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친 삼베라 모시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색은 염색할 여유가 없어서 흰색이나 갈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성들은 히타타레와 쿠쿠리바카마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나중 무사의 정장이 되는 복장입니다. 교육도 계급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족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시와 와카를 배웠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고 정치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관직에 오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귀족 여자아이들은 와카와 편지 쓰기를 배웠습니다. 궁중에서의 사교 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무라사키 시키부나 세이쇼나곤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 자체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나 일부 상인의 자식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 아이들은 부모의 일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농민의 아들은 농사를, 어부의 아들은 고기잡이를, 장인의 아들은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의료도 계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병이 나면 승려를 불러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지키토라는 의식을 통해 병의 평유를 빌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악령의 소행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그런 의식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승려를 부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면 민간요법에 의존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경우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도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화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풍장을 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시신을 방치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면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시체를 거리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토거리는 종종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방장기에는 이런 광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울부짖는 사람들, 길거리에는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이것이 평안시대 서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겨울은 특히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추위와 기근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옴집은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을 피워도 연기만 가득할 뿐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떨면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추위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에 걸리면 쉽게 죽었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면 마을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기근이 들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함께 돌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서민들에게도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상가쿠라는 공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흉내내기, 고개가 섞인 공연이었습니다. 서커스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었고 관객을 웃기는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상가쿠는 서민의 문화였지만 귀족들도 즐겼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관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실수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공연을 보며 힘든 일상을 잊었습니다. 명절도 있었습니다. 정월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귀족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민들도 떡을 만들어 먹고 간단한 놀이를 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에는 마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에게 감사하고 내년에도 풍년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삶을 견뎌냈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주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지를 어기고 달아났습니다. 세금과 기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8세기 초 일본 인구는 약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중반에는 440만에서 56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2세기 중반에야 550만에서 630만 명으로 약간 회복됩니다. 거의 500년 동안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했던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높은 사망률과 낮은 출산율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한 세대마다 사람들을 쓸어갔습니다. 기근이 3년마다 찾아왔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여성이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8세기 초 호적을 보면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놀랍도록 높습니다. 반복되는 기근과 전염병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아이 없이 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자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들이 수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도로망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 역참이 폐쇄되었습니다. 지방의 기반 시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들에게 약간의 이점도 주었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자 임금이 올랐습니다. 여성들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아들과 딸이 평등하게 상속받았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상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더 먼 지방까지 여행했습니다. 1092년 최초의 중세 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들도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츠, 키즈, 토바, 효고 같은 작은 중심지들이 번성했습니다. 12세기 말 히라이즈미는 동북부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약간의 개선이 있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움집에서 살았고 여전히 굶주렸으며 여전히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원을 늘려갔습니다. 장원 소유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갔습니다. 공식적인 세율은 그대로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걷어갔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988년 오하리 지방 관리들이 수도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방 장관의 학대를 고발했습니다. 장관이 농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을 구타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지방 행정의 실상이었습니다.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도적들이 들판을 누볐습니다. 사원의 승병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다니며 때로는 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사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황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이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원을 지키고 도적을 소탕하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점점 힘을 키워갔습니다. 12세기 중반 귀족 사회 내부의 분쟁이 무력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지위가 급상승했습니다. 다이라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습니다. 무사들이 일본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400년간 이어진 헤이안 시대를 돌아보면 극명한 대비가 보입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귀족 문화가 있었습니다. 시비단, 와카, 겐지 이야기, 배도인, 일본 문화의 정수라 불리는 것들이 이 시대의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기근, 전염병, 영양실조, 높은 영아 사망률, 거리에 널린 시체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덩이 집에서 떨며 겨울을 나는 사람들. 이것이 서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와 권력자의 이야기만을 기록합니다. 화려한 궁정과 아름다운 문흥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이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해이한 시대 서민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문명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민들은 다른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다른 사회를 경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어난 그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잠들었던 밤들, 배고픔에 울었던 아이들, 죽어가는 가족을 지켜봐야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이면에 존재했습니다. 해이한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인구의 95%를 차지했던 서민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이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매 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화려한 문화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어둠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삶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해이한 시대 서민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삶은 기적과 같습니다. 따뜻한 집, 충분한 음식, 의료 서비스, 교육의 기회,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이한 시대 서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